4개월까지. 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요광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광주 북구 문흥동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 뒤쪽에 간판이 없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이제 광주의 기밀이라는 곳이죠. 네, 여기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 윤호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와인바인데 남자들이 와인바일 줄이야. 이럴 때는 좀 산뜻하게 마지막 먹어주면 좋잖아요. 지금 저희가 항상 계속 무거웠잖아요. 네. 산뜻한 거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만큼은 산뜻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 여기 좀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2년 차. 아, 2년 차. 사장님이신가요? 네네. 아, 네네. 주류는 어떻게 추천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목을 좀 씻어야 될 것 같아서 화이트로 가시는 저도 게. 화이트를 좋아합니다. 네, 화이트로 가시죠. 네. 주문한 메뉴가 지금 편육 열무 샐러드하고 이제 돼지 소 같이 주문했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100g당 17,000원인데 300g부터 주문 가능해서 300g 주문했고요. 소고기는 미국산이고요. 돼지고기는 스페인산 국내산 써져 있네요. 1인 예약 제외하고 주류 주문 일단 필수 매장이고요. 콜키즈는 원바틀당 3만원으로 돼 있고요. 좋습니다. 가격대가 지금 보면 확실히 고급 와인바보다는 전체적으로 라인업은 좀 저렴한 편으로 가성비 있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 요리 쪽 다른 거 하셨다가 이렇게 와인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이제 고기 쪽을 계속 다루다가 호주에서 전공을 배우고 근데 한국에서 원래 계속 고기에 관한 이제 좀 스테이크하우스를 하려다가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연구를 하자는 목적에 이제 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체티니 소아베 와인이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토착 품종 중에 가르네가라는 이제 품종과 두 가지 이제 블렌딩이 된 와인인데 소아베라는 게 이제 좀 사랑스럽다,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과 레몬의 이런 시트러스 산미도 올라오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좀 스왈링을 하고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네. 소리 좋아요. 일단 향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알코올 향이 딱 튀긴 하는데 그 산뜻한 느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 내려가는 느낌이 있네요. 산뜻하면서도 단맛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 보여집니다. 향 진짜 좋다. 저는 솔직히 마시는 것보다 이거 맡고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도 향 맡는 거 좋아해요. 열무예요? 네, 열무입니다. 공심채 대신 특히나 여름 열무가 맛있어가지고 마늘기름 볶은 후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편육이랑 열무 샐러드 준비해드릴게요. 편육 같은 경우는 주변 양동시장에서 편육을 여러 개를 먹어보고 편육 중에서도 살코기가 많은 부드러운 부위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위에는 이제 참깨로 만든 드레싱 뿌려드렸습니다. 네. 잘 어울려요. 열무하고 되게 잘 어울렸어요. 이 소스하고 편육하고 재미난 조합이었었거든요. 양식과 한식의 만남인데 지금 소스 자체로 봤을 때는 산뜻하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편육의 맛하고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되게 색다른 조합이거든요. 너무 살짝 또 열기를 줘가지고 따뜻하게 나오거든요. 이파리 있는 쪽 먹을 때는 로메인처럼 씹히는데 줄기 있는 쪽을 먹으면은 그 알싸한 맛이 나면서 딱 루꼴라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거기 중간중간 레드페퍼가 팡팡 터져주는데 그때 나오는 풍미가 되게 좋아요. 편육을 되게 고급진 샐러드로 바꿔놨다. 처음엔 어떤 후기드나 이런 방식으로 익힌 다음에 수초가 익히시는 거예요? 네, 오븐에다가 익혀가지고 익혀놓은 후에 살짝만 데워가지고 다시 찬을 익혀가지고 서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러시아식 당근김치인 마르코 부차라고 불리는 겁니다. 중앙아시아 쪽에서 무 대신에 만든 당근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겹살 부위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밑에 있는 소스는 남미식 고추 소스인 치폴레 마요시 스타일로 이제 깔아드렸고 조금 매울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유념해가지고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겹살은 이제 스페인산 듀록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커팅한 방식은 이제 횡으로 커팅하셔가지고 이제 갈비대가 이렇게 보이고요. 껍데기 있는 부분이고 안쪽까지 잘 익었네요. 향 너무 좋은데요? 과하지 않아요. 소스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식감이 사실 도톰한 베이컨 같은 느낌도 있어요. 햄과 구이의 중간 느낌. 정말 맛있습니다. 쫀득쫀득하고 향이 되게 다채롭게 느껴지고 묵직해요. 오히려 훈연이 된 것 같은 그런 향이 같이 느껴집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저는 유일하게 안 먹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수하고 당근. 당근으로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게 잘 만들고 고기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 매콤한 맛과 이 치폴레 소스와 여기서 딱 묵직함이 나오는데 싹 씻어줘요. 그렇다고 따로 놀지도 않아. 둘이 차곡차곡 쌓아줘, 맛들이. 그러고 마지막에 쫙 하고 깔끔하게 끝내줍니다. 그 다음 와인 먹고 싶게끔. 아, 지금 너무 좋다. 알코올향이 날아가니까 단맛이 좀 더 부각되면서 새콤한 맛도 살짝 같이 있어주고 지금 딱 좋아요.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죠? 헤드 부분 이제 좀 더 힘줄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수비드를 잠깐 하고 숯불에 한번 구워가지고 써서 확실히 팬불에 한번 볶아야 성분감을 가지고 있고 맛있게 익는데 숯이 제일 불이 세서 숯불에다 같이 소고기 준비해드릴게요. 오, 예.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살 부위 중에서 헤드 부분이라서 힘을 좀 더 익혀가지고 쫄깃쫄깃하게 만들려고 수비드를 했고요. 수비드를 잠깐 하고 오리기 되면 한번 시열을 한 후에 숯불에 한번 구워드렸고요. 초콜릿처럼 생긴 거는 흑마늘 버터예요. 고기 위에 조금씩 곁들여서 드시면 되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버터 향이 지금 벌써 그게 너무 설명을 해줄 때 수비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거죠. 보면은 힘줄이 헤드 쪽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힘줄이 두꺼우니까 그냥 팬에다 구우면은 이쪽이 질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드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세심하게 느껴져요. 디테일하고. 수비드가 잘 되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온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 최대치로 익진 않았는데 그래도 씹으면 씹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네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예, 여기다가 망가닥 버섯 같이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버섯이랑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합을 너무 잘 맞추는. 버섯 향도 정말 좋다. 근데 시어도 너무 잘해주시고 부채살의 특유 피맛 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수비드까지 하면 원래 그 쪄졌을 때 나오는 그 맛이 있는데요. 그 맛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호불호가 사라지네요, 지금. 예, 곁들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특이한데. 너무 많이 먹어본 맛인데 까만색 사탕 예전에 혹시 기억나는 거? 어떤 느낌인지 네. 그런 느낌. 흑당 사탕. 흑당 사탕 그런 느낌. 버터하고 같이 섞이면서 나는 그 맛인 것 같은데 뭐가 어쨌든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봤을 때는요, 식사로 올 때는 이게 무거워서 나쁘진 않은데요, 이게 진짜 같이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아요. 예, 산뜻하고. 계란 파스타 준비해드릴게요. 계란 노른자로만 까르보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프와스라는 연성 치즈와 페코론치 치즈를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만들어드린 파스타고요. 후추 같은 경우도 갈지 않고 으깨서 좀 더 씹히는 느낌을 들게 많이 만들어드렸고요. 간이 치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짤 수 있거든요. 그 짠맛을 좀 유념해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통 까르보나라 같은 경우 치즈 한 종류가 넣게 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치즈를 더 추가를 해서 치즈 풍미를 더 다양하게 넣어버리거든요.
이 꾸덕꾸덕한 느낌이 압도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염도가 조금 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와인하고 먹기가 제일 좋은, 특히 이태리 음식 쪽으로 먹었을 때 염도가 세다고 좀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섞이면서 이제 그 면이 갖고 있는 그 맛을 또 극대화시켜주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단맛을 이런 걸로 마지막에 딱 하는. 이게 지금 일반 파스타집 기준으로는 염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지금 와인바기 때문에 염도를 조금 더 세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딱 들어와요. 제 간에서는 술안주라고 해도 좀 센 편이긴 해요. 짠맛만 맞추면 되게 맛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 그건 있습니다. 그 후추 향이 너무 좋아. 후추 풍미가. 셰프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네. 와인바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와인바로 계속 이렇게 좀 남고 싶으세요? 생각보다 한국이 반주 문화는 잘 되어 있는데 와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를 좀 더 쉽게 내려놓기 위해서 저렴하고 맛있는 와인들을 더 찾아가지고 가게에다 넣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다양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연구소 같은 와인바로 계속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왔을 때도 좀 새로운 느낌이 있는 네네네. 그런 와인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밀 장단점 분석입니다. 먼저 기밀에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셰프 혼자 운영하는 1인 시스템 업장으로 작은 업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디테일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특히 셰프님께서 해외 경험도 있으셔서 그런지 받아들이는 시야도 매우 넓으셨고, 외식 관련 교육이나 벤치마킹 등 지식을 습득하러 서울도 주기적으로 왕래한다고 하시니 그만큼 음식에서 느껴지는 수준 또한 높았습니다. 특히 이날 가장 인상 깊었던 뒤로 오겹살 스테이크는 조리 과정부터 함께 나오는 가니쉬까지 완벽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요리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와인바 하면 대중적으로 가격대가 높다는 인식이 강해서 방문 전부터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기밀은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와인들을 찾아서 광주 지역 손님층에 맞게 가성비에 맞춘 주류 라인업이라 대중 손님이나 와인 입문자들이 방문하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외 작은 업장에서 나오는 아늑하면서도 아지트 같은 분위기는 식사의 즐거움을 느끼는데 큰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와인바 컨셉 특성상 일부 음식들은 평균적인 염도보다 조금 높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돼지고기 스테이크는 대중적으로 매우 훌륭했지만 그에 비해 소고기 스테이크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서 살짝만 보완을 해주면 훨씬 훌륭한 스테이크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바 특성상 주류 선택은 필수이기 때문에 단순 식사로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업장이 소규모 중에서도 가장 작은 형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점과 웨이팅 회전이 느릴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밀이 광주 투어에서 하루 4끼 중에 맨 마지막에 방문했던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본질과 독보적인 개성이 느껴지는 업장이라 이런 스타일의 식당을 선호하는 구독자분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경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